마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올해 1월입니다만 우리와 같은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오고 우리 자신보다는 자식들 또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써 왔습니다. 사실은 숨 돌릴 틈 없이 우리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변화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장수시대, 백세 장수시대, 또 백세 장수시대라고 또 머지않아서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2015년도에 생애 연령 기준을 18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이렇게 변경했잖아요. 65세까지도 청년이다. 그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그 늘어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늘어나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써야 할 생활비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지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달랑 집한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모아둔 분도 계시죠. 그런 분은 일하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로 기준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러지를 못하고 물론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또 군인 사립교원 이런 경우는 그들의 연금 자체가 오랫동안 많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 연금 액수가 이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일반인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그 국민연금을 하나의 노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100만 원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생활비가 되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퇴한 사람들이 기회가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 일자리가 잘 마련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조기 퇴직 또 우리 세대들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막 다시 다 은퇴하는 정년퇴직하거나 이렇게 뛰어나오는 경우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도 급변하는 정세도 있지만은 급변하기도 하지만은 그 많은 은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도 심한 거예요. 그 나머지 일자리야.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해서 일자리도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자리가 되더라도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급변하고 또 그런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경쟁이 심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자리가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노생활비를 마련해 놓지 못한 그런 경우, 저도 물론 포함입니다만은 사실상 그 노후 생활비 마련이 많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이렇게 기대기도 했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기대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식들도 환경 자체가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부모에게 그런 노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잖아요.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 그 연금 액수가
노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충해 줘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죠. 바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주택연금, 이것을 가입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들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로 아파트예요. 아파트 집 한 채를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의 용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보금자리로 쓰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것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는 그런 용도로 우리 주택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주택의 용도를 다시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식들이 노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이용해서 그 노생활비를 마련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평생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매월 평생 동안 연금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지요. 요즘은 주택연금 가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서 내가 쓸 수 있는 노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그것이 바로 주택연금이죠. 물론 집을 팔아서 내 생활비를 조금씩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만, 집을 팔았을 경우는 내가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노생활비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으면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주택연금이죠. 그래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자체의 용도를 지금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쓰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노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용도 변경하자는 거죠. 주택의 용도 변경. 사실상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내가 생활비를 받는다면 자식들은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여건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련한 주택을 우리 스스로가 쓸 수 있는 노생활비로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 그 연금 가입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자식에게 우리가 가진 주택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상속세라든지 또는 뭐 증여를 한다,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는 것 자체도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아두었던 그 집 자체를 그런 용도로 쓰지 말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노생활비에 마련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의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 어떻게? 내 노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담보 가치로서. 주택연금보험은 뭐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금을 받다가 내가 사망을 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값이 오르거나 또 이자율이 변해도 가입할 때 받게 되는 그 연금 액수를 그대로 동일하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택연금으로 가입해서 연금을 계속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내가 받은 연금 주택 연금 액수보다도 집값이 많이 나가면은 그 남는 것만큼은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좋은 상속제도도 있고, 또 내가 받은 것이 집값보다 모자란다면은 그것을 자식에게 청구하지 않는 그런 좋은 상속적인 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벌어왔던 그 주택을 통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자식이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벌은 자산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쓰는 것도 시작. 그렇다 그러면 정말 노후 생활이 더 여유롭고 자신만만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세 가지의 효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돈을 버는 쪽이니까 용돈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자식들이 부담 없이 부모를 못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도 효과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노후 생활비 때문에 걱정을 않고 여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뭐죠? 우리는 더 건강하게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장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주택은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용도로 그렇게 쓰지 말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자산에 담보로 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길이죠. 그것은 저는 참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의 용도 변경, 상속하게 주는 그런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노후에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산으로 용도 변경 한번 생각해 볼 화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멋지게 여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용도 변경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멋진 나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